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국방 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커다란 무기 체계만 이제 또 이야기들을 주로 또 하잖아요. 근데 개인화기도 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 하나가 대테러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제 X95라고 명명된 X95라고 하기도 하죠. 이 소화기를 들여온다, 기관단총을 들여온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화기 하면은 태 기자님. 그렇죠. 네. 태 기자님 말씀 주시죠. 특수기관 단총 사업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13으로 대표되는 특전사용 기관 단총이죠. 기존의 K1이 노후화돼서 이제 바꾸는 교체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난항 중인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테러 기관 단총 사업입니다. 달라요. 9mm 기관 단총에 대한 도입 사업이었고, 1차, 2차 사업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3차 사업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IWI사의 X95 타볼 9mm 기관 단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미 도입이 됐고요. 특전사는 물론이고 초동 대응 팀들, 그러니까 뭐 군사 경찰의 팀들이 될 수 있죠. 그 팀들의 몇백 정 단위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저도 뭐 사진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처음부터 이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총기 자체가 ROC에 쓰여 있는 것은, 그러니까 1차, 2차 사업에서 ROC에 쓰여 있던 총기는 사실은 MP5를 더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ROC에 녹였는데 조금 잘못 녹였나 봐요. 거기에 유효 사거리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 이것을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기관 단총, 특히 9mm 기관 단총이 어떻게 진화가 됐냐 하면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관 단총은 그 ROC에 안 맞게 된 거죠. 그 ROC에 맞는 기관 단총이 MP5 아니면은 이스라엘제 타보르 X95 9mm가 맞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타보르가 불법식이고 그리고 모듈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잠깐 뭐 우리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불법 소총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불법 소총을 소화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 주십시오. 예. 간단히 K1, K2 소총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앞에 작동부들, 그러니까 방아쇠를 누르면은 탄이 발사되고 탄창을 꼽는 부분, 이 부분이 개머리판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개머리판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앞에 손잡이를 앞쪽으로 빼는 거다. 탄창이 뒤로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창 및 중요 작동부가 뒤로 갔다. 그리고 앞쪽으로 권총 손잡이와 방아쇠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이거 신형, 미래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혁신적이었죠. 사실은 불법 소총 자체가 개발이 된 게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개발이 돼서 영국군에서 정말 진중하게 이 소총을 우리가 나토에도 도입을 시키고 우리 군이 제식으로 쓰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기계화되고 부대가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울리는 총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별로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나라의 제식 소총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관 단총, 9mm 기관 단총이 특수 기관 단총으로 도입이 됐는데,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타볼이 모듈화하기 때문에 총열은 긴 거 끼면 유효 사거리 문제 없고요. 최대 발사 속도도 ROC에 맞은 겁니다. 첫 번째는 ROC에 맞는 총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ROC에는 맞는 총이에요. 하지만 ROC보다 중요한 게 실사용자들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 평가를 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가서 현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만들었죠. 당시 갔던 인원은 육본 인원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실사용처인 특전사 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었더니 사용 불가. 특전사에서는 사용 불가 의견을 6번에 올렸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것이 무시되고 타볼 9mm 기관 단총이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몇 정만 들어온 게 아니라 몇백 정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용자들한테 물어보니 이게 왜 괜찮은 총 아니야? ROC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실작전에 못 쓰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면 가스 마스크를 쓸 때가 있죠. 그렇죠. 타볼 같은 경우에는 탄피 배출구 자체가 만약에
그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쏠 때는 가스 마스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스 마스크를 쓴 채로 좌우수 변환을 해서 사격하면은 탄피가 막혀서 기능 고장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전 손잡이 위치가 애매해서 이 총기 멜빵을 결 경우엔 그냥 손으로 잡아당기기도 힘든 위치예요. 그리고 대테러 작전은 정말 0.01초가 중요한 그렇죠. 수술 같은 작전이잖아요. 직관적인 게 중요한데 모든 불법 소총의 문제점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소수의 부대들을 제외하고는 타볼 소총을 대테러 화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요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사건 이후로 가자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잖아요. 그들의 작전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 부대 말고 타볼 소총을 사용하는 특수부대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AR 계열을 더 선호한다. 뭐 맞습니다. 이스라엘 쪽이 그래가지고 뭐 M4를 제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도 몇 년 전에 있었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증거죠. 게다가 9mm 사용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생산한 국가의 대테러 부대도 잘 사용 안 하는 9mm 타보르 소총을 기관 단총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주. 예. 그것도 심지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대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왜 위에서 찍어내리는 그림으로 이 소총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더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했던 연관 장교 한 명이 그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 소총을 납품했던 업체로 자리를 옮겨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뭐 큰 무기 체계는 모르겠지만 작은 무기 체계들은 담당자가 전역하자마자 그 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 못 가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묵시적이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명시돼 있던 몇 년간 아예 명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그렇죠. 흑막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뭐 흑막이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왜 오해할 그림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이 유능해서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 총기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을 안 해요. 몇백 정 이상 퍼졌기 때문에 특전사에 해당 부대는 물론이고 군사 경찰단의 초동 대응 임무를 맡은 팀에도 벌써 다 지급이 된 상태인데 그들조차 그렇게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무기를 왜 우리가 써야 되냐라는 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9mm 같은 경우는 탄두의 관통력이 약해서 특수부대에서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몇만 정, 몇천 정에서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면 사용자가 다른 거 좋은 거 주세요 해도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타볼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대로 현지의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도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도입 대수가 많지 않으면 금액이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정도도 아니면 그냥 사용자가 쓰고 싶은 총 쓰게 해주면 되죠. 그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근데 몇만 정이라 하더라도 저는 저 같으면 그런 결정 내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참 이렇게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밀떡이니까 대안 제시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특수전 특히 이제 대테러전에서 기관단총으로 그럼 대안도 분명 많을 텐데 우리가 정말 선호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총기 중에서 이게 괜찮겠다 싶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태 기자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제일 총을 많이 쏴본 부대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죠.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실험을 해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전에 투입해서 결과가 나쁘면 바로바로 반영해서 다른 총기를 또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일 각광받는 9mm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은 BNT사에서 나온 APC-9이라는 기관 단총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사우어사에서 나온 MPX라는 기관 단총이 있습니다. 난 MPX가 좋더라. 예, 뭐 그 두 총기는 사실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취재에 따르면 지금 타보르 9mm를 사용하는 부대들도 원래는 사용하고 싶은 총기가 그 두 개였다. 그런데 1, 2차 ROC가 그렇게 작성이 돼서 못 들어왔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9mm가 요새 잘 쓰이지 않는 네. 탄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필요가 없으면은 APC-9이 미국의 제식 9mm 기관 단총이 될 리가 없었죠. 아직도 9mm는 필요한데 대한민국 이 무기 체계, 특히 소화기 무기 체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가 바로 탄종이에요. 총도 중요한데 그죠. 탄이 어떤 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립니다. 다르게 나타나요. 쉽게 얘기해서 보통 9mm 기관 단총을 사용하는 부대들은 작전탄을 할로 포인트 탄이라는 걸 써요. 할로 포인트 탄이라는 것은 총기를 인위적으로 인체나 아니면 좀 물렁한 것에 맞았을 때 펴지게 갈라지게, 만듭니다. 네. 탄두를. 그래서 흔히들 꽃이 핀다, 네. 꽃이 예쁘게 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잔인하죠. 그 신체 내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어찌됐든 꽃이 예쁘게 피려면 탄두의 무게도 중요하고 탄두의 구성도 중요하고 장약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9mm 탄 써라고 하고 교탄과 실탄의 이 차이가 일부 대테러 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테러 부대는 교탄과 작전탄이 있죠. 근데 다른 심지어 그 총기 같은 총기를 쓰는 다른 부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할로 포인트 탄이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테러 화기를 F1 경주용 차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테러에서 사용되는 탄을 F1 경주용 차의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마다 타이어가 다 다르잖아요. 타이어 특성이. 그런데 같은 탄을 대강 비슷한 걸 주고 그냥 이걸로 써라고 하면 총기의 성능을 100% 발휘 못하는 거예요. 총기가 성능이 100% 발휘 안 되면 대원들의 실력도 100%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작전이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대테러 기관 단총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ROC가 잘못됐다. 두 번째,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총기를 현지에 가서 시험 평가를 해보고 이것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냈는데 그렇죠. 상위 부대인 6본과 합참해서 씹혔다. 그래서 그 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총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몇백 정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총에 맞는 탄에 대해서 고려를 했는가? 이거는 전 잘 몰라요. 다른 탄을 막 테스트를 하고 그 총과 페어를 이뤄서 했느냐? 이거는 모르지만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특성상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불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군에서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이게 모든 문제점이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도 큰 실수고 바로 잡으려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재 같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구조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고쳐 나가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예전에 특전사 사령관 분께서 개혁 아닌 개혁을 했죠. 총기를 개인이 원하는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 이번 국군의 날에도 특수전 부대들이 행진을 했는데 개인 화기를 보면은 다 제식화된 동일해요. 물론 그 부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특수전에 특화되려면 그게 대터러든 아니면 다른 용도에 쓰이거든 그거에 맞는 총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총들을 다뤄야 되고 제식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분처럼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바꿔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태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특수한 임무가 있는 부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말 특수한 임무가 있는 부대다라고 하면 그 임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총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단처럼 일반 여단처럼 그들을 동시에 넣어서 동시에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동시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보급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약간의 그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군에서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그런 파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대테러 시범할 때도 보면은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각 부대마다 총기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첫 번째 제기안하고 두 번째 제기안은 인재니까 그건 빨리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도 고려해서
뭐 다양하게 하면은 네. 좋겠습니다만 그건 개인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저는 두세 가지 정도를 네. 관련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몸과 체형에 맞는 걸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산정이 더 네. 중요하고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면 그렇죠. 어떤가 하는 네.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이번 시간에 우리 밀떡에서 태상호 기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사람이 제안해 드리는 관련 기관에 제안해 드리는 네. 바입니다. 예. 가끔은 이런 개인 화기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걸러서 또 한 주에 꼭 이렇게 개인 화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네. 부분 이야기하고 건드려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개인 화기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